문장에 존재하는 스타일은 그 각각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다루면 안 되고 복합적으로 다뤄야 된다. 문장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논문이 ACL 2021년에 나왔는데 해당 논문을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Style is not a single variable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not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강조를 해놓은 것처럼 스타일리스틱한데 크로스 스타일리스틱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들을 제공하고 있다. 좀 파인딩 성격을 가진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저자와 그리고 출판 정보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URL이고요. 논문 첫 페이지 상단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텍스트의 스타일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이 스타일에 대한 정의가요. 굉장히 마음만 먹는다면 굉장히 브로드하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센티멘트라는 것을 스타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포지티브라는 센티멘트 밸류와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밸류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대한 각각의 예시는 나 너 좋아해 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이 문장을 네거티브 하는 센티멘트로 바꿔줘 라고 한다면 나 너 싫어해 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문장의 스타일을 센티멘트로 규정을 할 수 있다면 포멀리티와 같은 경우에는 인포멀과 인포멀 두 가지 케이스의 값으로서 스타일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스타일들을 따로따로 다루는 연구들이 당시에 이제 많이 수행이 되어져 왔었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스타일들의 결합, 스타일들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센티멘트와 포멀리티를 따로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고려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네거티브와 포멀을 함께 표시를 하게 되면은 나는 당신이 만든 음식이 싫습니다. 네거티브와 인포멀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네 음식은 짱 싫다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장에는 사실 어쩌면 은연중에 한 가지 이상의,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스타일들이 다 녹아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타일의 콤비네이션, 크로스 스타일리스틱한 그런 관점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을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각각 따로 취급하기보다는 함께 취급해야 더 좋은 그런 스타일들의 조합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모티베이션 하에 수행된 연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로블럼, 솔루션, 그리고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프로블럼은 스타일들의 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루션으로는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타일 예측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스타일 예측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일부는 기존 데이터를 가져온 것들도 있고 일부는 직접 생성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스타일들의 조합을 통해서 텍스트 생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컨트리뷰션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셋과 함께, 이 데이터셋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컨트리뷰션인데요. 데이터셋과 함께 태스크를 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제시하게 된 것이죠. 특히 15가지의 스타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똑같은 텍스트인데 거기에 15가지 스타일이 함께 태깅이 된 거죠. 그렇게 태깅이 된 평가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스타일 분류 및 생성을 하고자 할 때 스타일을 각각 따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 스타일들의 조합, 콤비네이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데이터셋부터 보도록 할게요. 엑슬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이 표가 해당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요약한 표가 되겠고요. 이 데이터셋에서는 15가지의 스타일을 다루고 있는데 그 스타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왼쪽 테이블 1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멀리티부터 폴리티컬 뷰까지 총 15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총 4가지의 그룹으로 분집화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들의 그룹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오른쪽 표와 같이 총 23가지의 분류 태스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란색으로 음영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놈들은 포지티브 레이블 데이터밖에 이제 없었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휴머, 논 휴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휴머 데이터밖에 예를 들어 없었다. 그러면은 논 휴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레이블 데이터들은 아티클들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노란색으로 음영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류 태스크들을 제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게 정말로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샵 L, number of label이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숫자 2 혹은 뭐 3, 2, 3, 8, 2, 3,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일자리도 있잖아요. 네거티브랑 포지티브가 있다고 분명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number of label은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녀석들은 리그레션 태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및 리그레션 태스크들을 총 2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태스크들은 다 문장 단위로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로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사실 이 나열된 요 녀석들 하나하나 이렇게 개수를 실제 세보시면은 이게 23가지가 아니라 22가지예요. 그럼 왜 한 가지가 빠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이 텍스트에 대해서 동일한 텍스트 센텐스에 대해서 한 가지 스타일만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스타일 모델링 결과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시 만든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프로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 소개를 드릴 때 특히 15가지 스타일이 동시에 태깅된 평가용 데이터셋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소개드린 요 데이터셋은 사실 그 각각의 텍스트마다 해당되는 요 한 가지 스타일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23번째 데이터셋은 15가지의 스타일을 한 번에 다 태깅을 한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해서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23가지가 되는 것이죠. 데이터셋 개수가 총 23가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 마지막 23번째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는 총 500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절반만큼은 앞서 살펴보았던 요 앞에 표 여기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만들어냈다고 하고 나머지 절반은 트윗 트윗 텍스트를 무작위로 수집을 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500개의 문장에 대해서 5명의 어노테이터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15가지 스타일을 각각의 텍스트마다 다 이제 태깅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5명이 동시에 태깅을 했으니까 서로 다르게 태깅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 어노테이션 한 결과물은 메이저리티 보팅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 4명은 그 문장을 포멀하다라고 매겼는데 한 명만 인포멀이라고 매겼으면 4대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4명이나 포멀하다고 해줬기 때문에 한 명의 의견은 묵살하고 그 4명이 똑같이 태깅을 했던 포멀 스타일로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메이저리티 보팅이죠.
자, 그래서 그 어노테이터들 간의 어그리먼트, 점수를 표로서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셋 소개는 이쯤 하고요. 이제 크로스 스타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총 3가지로 그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로 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1부터 보겠는데요. 케이스 1은 크로스 스타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스타일 각각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크로스 스타일로서 분류 문제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풀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때 성능 측정은 F1 스코어로 했고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는 피어슨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점수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 스타일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individual set evaluation이라는 게 있고 cross set evalu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individual set evaluation은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 각각의 스타일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한 그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cross set evaluation이라는 것은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스타일들에 대해서 evaluation을 수행을 한 것이죠. 바로 이 크로스셋 이밸루에이션을 위해서 앞장에서 소개드린 이 마지막 23번째 데이터셋, 50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요 놈을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 놈을 이 크로스셋 이밸루에이션에서 썼다는 것이죠. 인디비주얼 셋 이밸루에이션과 크로스셋 이밸루에이션 둘 다 각각 싱글, 크로스라고 그 밑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델의 어떤 종류랄까요? 그것을 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크로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싱글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싱글은 이 각각의 스타일들을 말 그대로 싱글 베리어블로 취급을 해서 학습된 모델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티부터 해서 T5까지 여러 개의 모델이 이 인디비주얼 셋 이밸루에이션에서는 싱글 모델로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당연히 이 싱글에 해당되는 모델들은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성능 비교를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가져다가 와가지고 지금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크로스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크로스에 해당되는 그 모델이 무엇인지는 좌하단에 제가 그림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 크로스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 특히 이제 T5를 사용을 했다라고 모델 그 논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리트레인드 인코더와 프리트레인드 디코더,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진 것으로 크로스 모델 구조를 삼고 있고 이때의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다 T5 학습이 완료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텍스트의 형태 예시가 보이시죠? 스타일 땡땡 하고 센티멘트 주고 텍스트 땡땡 I feel happy 뭐라고 주면은 그것을 토대로 디코더는 이것이 스타일이 그러면은 그 센티멘트 스타일에 대한 값이 포지티브인지 뭐 네거티브인지 그것을 내뱉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크로스 스타일 모델로서 제시된 구조도 사실은 이 모델 구조상으로만 봤을 때는 딱히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사실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어떤 모델을 새롭게 제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한 메시지인 거예요. 큰 메시지죠. 이게 바로 뭐냐, 스타일 분류나 생성에 대해서 스타일을 싱글 베리어블로 취급하지 마라. 스타일 조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 이제 인디비주얼 셋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또 똑같이 크로스 셋 이밸루에이션에서도 싱글과 크로스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각각의 그 스타일별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점수에서 좀 그 제일 높은 점수를 보여진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볼드체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눈에 확 띄는데 그럼 잘 보시면 크로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훨씬 많이 다 볼드체로 되어 있을 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각각의 스타일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 셋 이밸류에이션을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로스 모델이 대략 3분의 2 정도가량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크로스 셋 이밸류에이션에서는 한 절반 정도만 크로스 모델이 우수하고 싱글 모델로서 만들어진 벌트가 굉장히 성능이 좋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만을 봤을 때는 이거 딱히 크로스 모델을 하는 것이 과연 우수한가? 부분에서는 약간 갸웃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크로스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이제 실어주게 되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스타일 의존성,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100만 개의 트위터 메시지들을 수집을 해서 각각의 메시지들이 사실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스플릿을 먼저 하고 각각의 문장마다 앞에서 만든 그 크로스 스타일 분류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스타일 레이블을 만듭니다. 이것은 사람이 레이블링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만들어낸 이 크로스 스타일 분류기, 이것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골드 레이블이 아니라 실버 레이블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버 레이블을 사용을 해가지고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총 53가지의 스타일 레이블들 간의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굉장히 강하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강하게 진하게 표시가 된 그런 셀들일수록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뭐 포멀과 포멀은 굉장히 포지티브하죠. 자기가 자신이니까. 근데 포멀과 폴라이트는 딱히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 노란색이잖아요. 0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굉장히 파란색에 가깝거나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결과를 보고 너가 혹시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심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에티컬한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스타일 의존성 관련돼가지고 코릴레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스타일 클러스터링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수집된 그 트윗 메시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하이어르키컬 군집화를 적용을 하게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각화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에이시안들 간의 이렇게 묶음식으로 스타일들 간의 묶음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미들 에이지, 나이인데요. 35세에서 44세, 45세에서 54세 이런 식으로 나이대들도 이런 식으로 함께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네거티브한 것들, feeling bad, positive 등과 같은 그런 묶음이 관측이 되고 있었다. 이런 클러스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케이스까지 봤는데요. 아직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케이스는 정답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및 리그레션 타스크를 통해 가지고 성능을 검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당연히 우수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크로스 모델이. 하지만 완전 압도적인 어떤 성능을 보여주지는 사실 못하고는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러한 정답이 매겨져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성능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그렇지만 언슈퍼바이즈드 방식, 그러니까는 클러스터링과 같은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또 분석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고도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링, 특히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에 의한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이 저자들은 스타일들은 각각 따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스타일들은, 모든 스타일들은 아니겠으나 일부 스타일들은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특정 스타일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이점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퍼포먼스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케이스 3을 이제 결정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구에서
비유한다면 지금 이 케이스 2까지는 사실 이제 뭐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었다면 이제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삼진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결정타를 매기는 거죠. 크로스 스타일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결정타를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개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4가지 스타일, sentiment, politeness, offense, formality라는 이 4가지 스타일의 각각의 밸류들에 대해서, sentiment는 positive, negative라는 밸류가 있잖아요. 각각 스타일들마다 밸류들이 있는데 이 4가지 스타일의 그 각각 밸류들에 대해서 10개의 continuation을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는 프롬프트에서 계속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랭귀지 모델이 생성을 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continuation이라고 불러요. 텍스트를 그냥 생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몇 개가 생성됩니까? 20개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각각 4가지 스타일, 그리고 각각의 밸류가 2가지씩 있고, 그리고 10번 continuation을 수행을 했으니 총 20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0 해서 총 1600개의 텍스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생성을 했는지 이 아래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플러그 앤 플레이 랭귀지 모드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래쪽과 같이 특정 스타일이 주어져 있을 때, S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기분이 되어 있을 때 텍스트 X가 생성되는 그 확률을 이렇게 그 오른쪽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X가 기분되어 있을 때 스타일과 X 자체에 대한 probability를 곱한 것과 이제 비례할 것이다. 그렇게 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로샷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될 텐데, 이때 PS given X 이 부분을 이 논문에서 앞서서 학습 완료했던 크로스 스타일 분류기 모델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텍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스타일을 이제 모델링하는 그런 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크로스 스타일 분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X와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이 완료가 된 GPT-2를 사용을 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생성된 텍스트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자동평가 매트릭 1개와 수동평가 매트릭 1개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동평가 매트릭은 크로스 스타일 분류기 모델, 앞서 만들었던 거, 고놈을 사용을 해가지고 F1 스코어를 다시 매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용한 텍스트 결과에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다시 그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자동 이 매트릭보다는 수동 매트릭에 좀 더 무게를 둬야겠죠. 수동 매트릭과 같은 경우는 3명의 크라우드 워커들에 의해서 이 스타일리스틱 어프로프리티니스와 컨시스턴시와 오버올 코헤런스라는 이 3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 1점부터 5점 사이로 해가지고 태깅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화면 우하단에 있는 테이블 7이 이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휴먼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되는 first와 빨간색으로 되는 second가 각각 이 각각의 그 스타일에서 갖고 있는 값이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센티멘트의 경우에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는데 그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사람이 내린 그 평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점수가 보시면 각각마다 3개씩이 있죠. 3.4, 3.5, 2.8 이렇게 3개씩 점수가 있는 이유가 이 3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각 순서대로 이 짝대기를 기호를 사이에 두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센티멘트의 포지티브 값에 대한 스타일리스틱 어프로프리에이티니스 점수가 3.4점이라는 거고, 컨시스턴시 점수는 3.5점이라는 거고, 오버올 코히어런스 점수는 2.8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수들은 이 센티멘트나 폴라이트니스 등과 같은 이 스타일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취급해서 생성된 텍스트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컨비네이션, 스타일들의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텍스트 생성한 게 아니라 한 개의 각각 개별적으로 봐서 텍스트 생성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센티멘트라 치면은 포지티브 밸류가 주어져 있을 때의 텍스트 생성 결과가 이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보고 계신 요 결과물들은 이 스타일 한 개 크로스가 아니라 싱글 스타일이 주어져 있을 때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일단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케이스 3에서 눈여겨봐야 될 결과물은 이 피겨 5와 테이블 8이 되겠고요. 우선 피겨 5부터 보자면 이 결과는 아직 싱글 스타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케이스 3 제목이 크로스 스타일이잖아요. 아직은 싱글 스타일에 대한 결과물이긴 합니다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그런 결과냐면 그 스타일을 잘 분류하면 분류할 수 있을수록 제너레이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학습 입학을 좀 조절했다고 그래요. 분류기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학습 입학을 조절하게 된다는 얘기는 충분한 입학을 주지 않으면 분류기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학을 조절해가지고 분류기의 완성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분류기가 얼마나 더 완성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스타일에 대한 텍스트 생성된 게 그 품질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겨 5에서의 가로축이 이 트레이닝 컴플리션 레이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입학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00%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클래시파이어가 더 완성도가 더 이제 좋아지는 건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랬을 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각각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점수거든요.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된 거에 대한 그 점수를 보았을 때 점수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3에서의 피날레가 되겠는데요. 함께 고려하면 더 좋은 스타일 조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합도 있다. 그런 메시지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 테이블 8은요. 한 개의 스타일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타일을 함께 고려를 해서 생성된 텍스트에 대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때 텍스트 생성을 할 때는 요 수식에 의해서 생성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에서는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스타일 개수를 이제 여러 개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개라고 의미의 개수 K개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밑에 실제 테이블 8에서 보여주는 것은 K가 값이 2, 그러니까 두 가지 스타일만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티멘트랑 그리고 이제 폴라이트니스 두 가지 스타일 조합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 8에 보면은 이 실제로는 표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왼쪽 거는 이 위에 방금 소개드렸던 이 수식에 의해서 생성된 텍스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거, 수동평가한 거, 사람이 수동평가한 거에 대한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만 표는 앞서서 그 보여드렸던 그 코릴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표는 그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텍스트잖아요. 트위터 메시지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 거고, 실제 텍스트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인 거고, 근데 왼쪽 거는 이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텍스트에 대해서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한 거고, 그런 결과인데,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실제 만들어낸 텍스트에 대한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 자체는 이 학습을 한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낸 실버 레이블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기는 하죠. 반면에 왼쪽 거는 모델이 만들어낸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사람이 직접 한 평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상반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하게 폴라이트니스에서의 그 폴라이트와 포지티브가 점수가 좀 좋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 폴라이트와 포지티브가 서로 간에 이제 점수가 높고, 인폴라이트와 네거티브 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도 비슷한 그런 양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타일들 간의 그
스타일에 대한 그 특정 값들 간의 같이 고려하면 좋은 그런 조합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조합도 있다. 예를 들어서 impolite 하면서 positive와 같은 케이스는 unnatural한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면 polite와 positive는 비교적 더 내추럴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엄지척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역시 이제 데이터셋 벤치마크를 제시하면서 스타일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던진 최초의 논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봐야 할 것들도 더러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크로스 스타일 모델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와 평가 시 사용한 데이터 간의 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 좌하단에 있는 요 그림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 이 크로스 스타일 모델로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이 individual set evalu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요 데이터들을 섞어서 이제 학습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데이터 소개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요 데이터들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 크로스 스타일 모델을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논문은 크로스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스 셋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 셋 이밸류에이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이 인디비주얼 셋이 아니라 500개의 따로 준비한 문장에 대해서 15가지의 서로 다른 스타일들을 한꺼번에 이제 고려해서 태깅한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것이 이 크로스셋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는 인디비주얼 셋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평가 시에는 크로스셋 이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실험 결과에서 압도적인 성능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 중에서 네거티브 샘플들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샘플링해서 만든 데이터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샘플링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실험 결과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게 네거티브 샘플링 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네거티브 데이터들을 샘플링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다른 타스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99%, 100%죠. 그래서 굉장히 높죠. 여기도 거의 99%에서 98%를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샘플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러한 타스크들에 대해서는 그 신뢰도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이 논문에서 만들 때 겪었던 어려운 점으로 스타일 드리프트라고 지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메시지가 크로스 스타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스타일의 변화가 다른 스타일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야기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스타일 드리프트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일 드리프트 문제는 스타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스타일로서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들에 대한 명확한 그 정의가 내려졌을 때 비로소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